이번 구장 하편에서 호헨하임이 큰 새와 차원골절 변이체의 장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캬, 드디어 본편에도 익숙한 환상체가 나오네요. 발프밤의 마탄도, 중나장도 좋았지만 역시 본편에 등장하는 건 느낌이 달라요. 저기 주인장님, 저희는 걔네들 모르는데요? 아하, 오케이, 설명 들어갑니다. 주의! 해당 영상은 림버스를 좋아하지만 친구가 없는 주인장이 만든 스토리 잡담으로 스포일러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호헨하임의 방어구의 원본, 큰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한 마을의 전승에 따르면 과거 검은 숲에는 괴수가 살고 있었다 합니다. 동일하게 검은 숲에 살고 있던 큰 새는 사람들을 괴수로부터 지키고 싶었어요. 그를 위해 숲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며 돌려보냈습니다. 빛이 사라진 밤에도 그들을 보기 위해 자신의 깃털을 뽑아 결코 꺼지지 않는 램프를 만들었죠. 하지만 걱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하나인데 미처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몰래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먼저 잡아먹으면 괴수한테 습격당할 일은 없는 거 아닌가? 다행히 그 뒤로 괴수에 잡아먹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해당 환상체의 별명은 인권관리위원회였습니다. 직원이 5명 이상 죽으면 격리실을 박차고 뛰어나왔거든요. 그리고 랜덤 직원 1명에게 최면을 걸어요. 최면에 걸린 직원은 천천히 큰 새를 향해 걸어가고, 아작, 이건 시스템적으로 즉사였기 때문에 베규스 형이 와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단테, 다리가 멋대로 움직입니다. 아작. 림버스에 나온 속도와 관계없이 합 가능이라는 능력도 이러한 강력한 최면 능력이 베이스로 되는 걸로 보여요. 무기는 원래 램프였는데 호헨하임이 근접 무기 2개 들기에는 능력이 딸려서 변형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나? 싶긴 한데 이건 향후 스토리에서 풀릴 거라 생각해요. 다음으론 칼리스토의 대머리를 밝힌 차원굴절 변이체로 넘어가죠. 안 보이신다고요? 잠깐만요. 차원굴절 변이체, 보이지 않는 것에 공포를 나타내는 환상체입니다. 생명체라기보다는 그냥 보이지 않는 무언가 라는 하나의 현상에 가까운 걸로 추정돼요. 해당 환상체는 전투력 자체가 높진 않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탈출하고 관리자의 도움 없인 색적도 불가능한 재앙이었습니다. 저희야 단테의 시야이 보이지만 무기인 회절도 손잡이만 보이는 형식이라 실수로 주변 직원을 날려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를 다른 형식으로 나타낸 환상체 또한 존재했습니다. 찰근 보기초롱, 림버스에서 익숙한 요정초롱의 원종격 환상체입니다. 육지 아기를 모티브로 한 환상체로 해당 환상체는 탈출 시 경보를 울리지 않고 조용히 나가 산의 어느 한 구석에서 꽃을 피웁니다. 관리자들이 이것 좀 보시게! 복도 한가운데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은가? 이렇게 만지니까 막 움직이고 움찔거리고. 굉장히 따스한 빛을 내며 사람을 홀리는 꽃을요. 그렇게 꽃에 홀린 직원이 다가오면 직원을 든든한 한 끼 식사로 활용합니다. 때문에 빠르게 탈주 사실을 파악, 거리를 두고 원거리 무기로 제압해야 하는 환상체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모든 환상체 관리가 어려워 보이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이 팔다리가 묶인 살인마는 박치기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에고 장비를 착용한 직원들보다도 무력했으니까요. 하지만 본래부터 이렇게 무력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과거 잔악무도한 살인마였던 그는 손발이 묶여있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잔혹함은 그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피했지만 어느 연구원들은 다른 관점에서 그를 봤습니다. 그들은 그의 뇌를 통해 인간의 선천적 악함을 밝혀내고자 하였고 곧바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원들은 그에게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연구원들은 그의 병을 고쳤습니다. 어떤 병인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는 점점 말수가 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폭력성은 누구로 들었지만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무언가도 깎여나가는 것 같았죠. 어느 시점부터 그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가 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머릿속에서 금속성의 울림이 들려요. 연구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야 그렇잖아요. 널 죽여버리겠어. 보다는 듣기 좋은 말이었으니까요. 버려진 살인마의 에고 장비의 설명으로 봐선 그를 실험한 것은 카르멘과 동료들. 그가 실험당한 곳은 영혼치료연구소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년 멤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환상체는 강에서 오거나 만들어진 것이라면서요. 이건 그냥 도시 사람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일단 환상체인 건 확실합니다. 아마 버려진 살인마의 원본인 인간에게 코기토를 주입했고 그의 무의식 속의 공포가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던 누군가에게 코기토를 주입한 결과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확실한 건 이 묶여있는 대머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카르멘의 연구에 일조했다는 겁니다. 확대 해석해본다면 우리가 쫓고 있는 황금가지의 걸음 정도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1회 발프루기우스의 밤부터 등장한 건가? 역시 설정 변태들 너무 좋아. 뒷골목 호박의 꿈 당신의 구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